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맥락 효과를 봅시다. 자, 이 맥락 효과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왜 자꾸 이런 단어를 어디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교과서에다 이렇게 쑤셔 넣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영어로 써라, 영어로. 그죠? 자, 맥락이라는 걸 찾아보면요. 컨텍스트라는 뜻이에요. 컨텍스트. 컨텍스트는 다시 영어를 뜻을 찾아보면 전후 사정이라는 뜻이죠. 앞뒤의 맥락, 앞뒤의 상황, 주변 상황 이런 거를 맥락이라는 거예요. 맥락. 좀 이상한 그 막말 같지만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은 안 한다. 원래 하던 지랄이지. 하던 지랄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들 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직접. 자,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하는데 멍석이 깔리면 하기가 싫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맥락이 바뀐 거죠. 제가 뭐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하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쨌든 시험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전 누가 쟤 열심히 하나? 공부하고 있나? 이런 거 보는 걸 그렇게 싫어 했어요. 성격이 별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 공부는 내가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까? 그런 게 싫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어땠냐면 누워가지고 그 책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마루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딱 마루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둘 중에 하나. 화장실로 가든지 마루를 건너서 내 방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그러면 싹 발자국이 화장실 쪽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안 끝나. 그럼 몇 걸음 더 오면 제 방 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문을 열어보면 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럼 아유 이 새끼 공부하고 있구나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야. 근데 나는 정반대였어. 청개구리 새끼처럼.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책을 딱 접어서 내 머리맡에 있는 책상 밑으로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럼 책은 사라졌어. 그럼 문이 열릴 때 어떻게 하냐? 베개 위에 머리를 팍 쳐박고 자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지. 얘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자네. 이 새끼 불도 켜놓고 자네. 그러면서 불을 끄고 가시는 거예요. 불 끌 틈이 없었거든. 그래서 불을 끄고 가세요. 가면서 이제 저 새끼 저거 시험 앞두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면 이제 몇 분을 기다려요. 왜? 불을 다시 켜야 되니까. 돌아가셔서 아무 소리 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방 불을 켜고 집어 던진 책을 다시 주워가지고 펼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맥락 효과. 내가 공부하는데 중간에 어떤 환경 변화. 아이고 내 새끼 공부 잘하네. 열심히 하네. 밤 새우지 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변하는 거. 이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자주 했어요. 자주. 자, 어쨌든 맥락 효과는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전체의 분위기나 환경이 바뀌는 거, 그걸 맥락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맥락 효과의 사례를 보면요. 왼쪽에는 소니와 삼성 얘기가 있고요. 오른쪽은 그 상황에서 새로운 신제품의 소니 제품이 더 들어온 거를 표로 보여주고, 아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인데 70년대, 80년대를 살다가 기억이 끊겼나? 아니면 아직도 집에서 소니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소니 편을 들어. 실제로는 소니 이제 뭐 거의 쓰레기인데 말이죠. 어쨌든 뭐 사례를 갖고 봅시다. 보여주는 사례니까. 현실이 아니라 가정이니까. 자, 첫 번째 왼쪽 그림은 소니와 삼성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고 팔고 있어요. 어느 시장인지 뭐 그런 건 안 밝히지만 보면 삼성은 저가격 정책과 저품질 정책을 쓰고 있어. 그리고 소니는 고가격 정책과 고품질 정책을 쓰고 있어. 미친놈들 저자가 정반대인데 어쨌든 진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아니니까 봅시다.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현실은 소니는 지금 완전히 뭐 구석에 몰렸어요. 50대 50으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꾹 참고 계속 봅시다. 자, 근데 어떤 상황 변화가 생겼냐 하면 뉴 소니라고 하는 신제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제품이 더 고품질의 더 고가격의 제품이 들어온 거야.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소니 제품은 품질이 덜 고품질의 형태로 이미지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떨어졌어. 근데 문제는 삼성 제품은 품질에 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에 대한 변화도 별로 없는데 시장 점유율이 30%로 떨어졌어. 이 저자 매국노 새끼들인가? 자, 어쨌든 다시. 그래서 그전에 소니와 삼성이 50대 50으로 나누던 시장이 새로운 경쟁자의 신제품으로 인해서 삼성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30%로 줄고 기존의 소니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60%로 늘고 새로 들어온 신제품이 10%를 먹었다.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 어떤 맥락이 바뀌어서 그렇다. 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기분 더러운 사례를 집어넣었어. 이 책 버릴까요? 국내 이 정도로 지들이 썼다고 하지만 번역된 거지 뭐 다. 드립다 베낀 건데 이 정도로 잘 베낀 책이 별로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아주 짜증나네요. 넘어갑시다. 매국노 새끼들. 자, 앞에서 얘기한 쭉 설명한 그 고려상표군, 의사결정 프레임, 시장 구조, 좀 전에 얘기한 맥락 효과,
이 네 가지를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상표군. 자, 아까 고려상표군이 신라 고려할 때 그 고려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지상표, 고려상표, 전체상표,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표를 보면. 상표가 모두 포함된 거를 전체상표군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상표군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있다, 개념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표를 뭐라고 그런다? 인지상표라고 한다. 그 인지상표군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알고는 있는데 싫어. 알고 있는데 진짜 재수없어. 저 새끼들은 절대로 내가 구매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상표들도 인지상표에 들어가요. 알고 있으면서 좋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지상표에 들어갔다고 해서 꼭 반드시 좋다, 잘됐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지만 나는 싫어. 뭐 싫어? 뭐는 안 먹을 거야. 이랬을 때 그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뭐는 싫다. 어떤 브랜드는 왠지 꺼려져. 기분 나빠. 이런 식이 되면 그 상표는 뭐보다 나빠? 모르는 상표보다 나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상표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고요. 호기심을 느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괜찮다? 호감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상표는 그게 바뀔 수 있다? 잊어진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인지상표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비호감 상표가 되는 거는 절대 막아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상표 중에 그런 상표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식당 이름. 난 어떤 식당, 그 재수없어. 안 가.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어떤 제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류다. 어떤 의류나 패션 브랜드인데, 썼었는데, 계속 만족해서 썼었어. 근데 AS 때문에 아주 불쾌한 적이 있어. 그래서 다시는 그 회사 제품을 안 쓰게 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바로 비호감 상표가 되는 거예요. 꼭 형편없고 그지 같아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인지상표는 알고 있는 상표다라는 거고요. 자, 알고 있는 상표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번 사볼까? 라고 구입을 고려할 때 그 구입을 고려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상표들,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고려상표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쭉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서 비상기상표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알고 있는데 왜 기억이 안 나? 안 나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표들이 비상기 상표군들이에요. 잘 광고 안 하는 그런 상표들. 그냥 오른쪽으로 쭉 빠지는 거는 비관련 상표예요.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요번 구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상표들이 걸러지고 고려상표군이라는 게 나중에 추려지는 거고요. 그 고려상표군 중에서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2단계 선택 모형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의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그 중간중간에 고려상표군이 정보의 탐색과 대안의 평가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정보를 끌어모아. 그러면 여러 상표들, 제품들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요거 중에서 사야지 하는 어떤 가시권이 형성되는 거. 그게 고려상표군 모형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뭐가 된다? 평가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죠. 아까 고려상표군 넘어가는 표 2단계 선택 모형에서 정보의 탐색에서 고려상표군 모형을 중간에 연결해 놓고 대안의 평가라고 넘어가는 그 모형 밑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자, 고려상표군에 속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현저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탐색에서 대안의 평가로 넘어갈 때 뭐가 높아야 된다? 브랜드의 현저성이 높아야 고려상표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안의 평가에서 잘 선택해서 구매로 넘어가려면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여기는 없네. 책에 보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